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심있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많이 정말 빠진 시장, 급격하게 빠진 시장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야말로 한 1, 2주 사이에 이 코땡땡 바이러스 이슈가 터지고 나서 반등 줄 것처럼 하다가 밀려버리고 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코스피가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5% 이상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그만큼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오늘 소물옵션 동시만기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하방 포지션을 잡았던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 코스피에서 개인은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만 외인이 좀 사줬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그 코스피를 좀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아주 적극적인 매도로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거의 9년만 8년 5개월 만이니까 그만큼 엄청난 시장의 하락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종목 세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는 뭐 종목이 사실 중요한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 해외 시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보시면 많이 빠졌어요. 3.87% 빠졌고 분봉으로 보시면 특이할 만한 상황은 3월 12일 날에 오늘 이 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개파락해서 빠진 다음에 밀리고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음봉을 뺐어요. 보시면 이게 1시 10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을 쭉 빼버렸거든요. 이때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관련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를 좀 뭔가 이 대책, 왜냐면 WHO가 이제 팬데믹 선언을 했잖아요. 코땡땡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어떤 뭐 해결책을 좀 제시하겠다 해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마땅한 그런 부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또 한번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면서 조금 반등 주는가 했더니만은 1시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요 지점이 바로 오늘 사이드카 걸린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완전 빠져버리고 5분 동안에 그야말로 사이드카 후 5분 동안 매도를 잡아버리고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이제 지나왔습니다. 뭐 막판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살짝 위로 올려주긴 했지만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아래꼴이 좀 달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5.39% 빠졌어요. 빠져버렸고 이제는 이때죠. 2018년도 중반에 2019년도 8월에 많이 빠졌을 때 이 저점 있잖아요. 550포인트까지도 잘못하면 또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점은 2016년에 있었고 없었어요. 근 한 5년 내에 정말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빠지면 작년 8월에 빠진 것처럼 빠질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물론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해외 지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워낙 뭐 해외에서 이 엄청나게 상승한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지수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커플링 되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빠졌고요. 지금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게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오늘 보면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 5%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하한에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고 이제 서머 타임이죠. 미국 시장이 11시 반이 아니라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10시 반에 3월 8일부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월 8일부터 아마 11월까지는 서머 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이 10시 오후 우리나라 시간 오후 10시 반에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봐야 되겠지만
나스닥 선물 봤을 때는 역시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만만치가 않다,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율 또한 1200원을 넘어갔습니다. 최악의 상황들은 다 겹쳐지고 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역시 또 이 코댕댕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팬데믹이 지금 역대 세 번째로 이제 발생을 했어요.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에 신종 플루 이후에 이 코땡땡 바이러스, 코땡땡 19가 역대 세 번째 팬데믹으로 되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정말 전문가, 뭐 개인 투자자 누구 할 것 없이 아주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만 멘붕 오시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러고 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 막연하게 그냥 보유하시고 그냥 예를 들면 멍 때리시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런 날도 가는 종목들은 가요. 가는 종목들은 가고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또 내고, 다 빠졌어도, 정말 다 빠졌어도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한 80개 종목 정도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에서 80개 정도 종목 정도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조그만 종목들, 거래 대금 상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거래 대금 상위를 보면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지켜보시면서, 물론 매매를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가는지, 이런 테마가 가는구나, 혹은 이런 테마를 안 가는구나. 왜냐면 다음에 또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그거를 또 반면교사 삼아서 매매해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올렸던 EDGC, R서포트 이 두 종목, 그리고 웰크론, 제가 웰크론도 말씀드렸죠. 세 종목은 양봉을 띄웠습니다. 양봉을 띄웠고요. R서포트 같은 경우 20몇 %까지 이상 상승하면서 재택 관련주로서의 힘을 상당히 보여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관련주가 이제 키트에 지분을 한 16%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키트를 생산해서 이제 막 수출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두 종목의 웰크론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우선 오늘은 그냥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뭐 종목들을 요즘 사실은 한 종목씩 이렇게 깊게 파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 다 막 6, 7%, 많게는 9%, 10%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종목 분석, 차트 분석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걸 중구난방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목은.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시장은 최악이다. 그렇지만 내일까지도 물론 빠지겠지만 다음 주 시장, 내일 시장과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내일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점에 가깝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이 역사적 저점인 우리나라의 역사적 저점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0포인트, 더 이상 이 정도 라인 빠지면 거의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550포인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길 지금 뚫어버렸죠. 지금 1800포인트도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상당히 저점이, 월봉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이 정도 1700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빠져봐야 1700 정도 빠지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예측할 수가 없지만 어찌됐건 점점 저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용도 빠질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잔고는 코스닥 잔고 역시 아직 빠지긴 많이 빠졌지만 아직 팔자에서 다시 구자로 또 올라왔어요. 그죠? 잔고가 신용 잔고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앞자리 4는 아직 멀었다. 근데 오늘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일도 그
그 신용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될 것 같고 월요일도 신용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될 거예요. 반대 매매 우려해서 장중에 매도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버티다가 담보비율 140%못 맞춰가지고 미수나 신용들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 당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반등 나올 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홀딩. 그리고 신용으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용으로 하신 분들은 종목들 중에서 도저히 안 갈 것 같은 종목들, 반등 나와도 조금밖에 안 갈 것 같은 종목들을 반등 나올 때 좀 줄이면서 비중 줄이고 그 종목으로 차라리 현금 비중 높여가지고 담보 비율 140% 이상 맞추는 그런 좀 전략. 그리고 뭐 조금 금액이 남아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땡땡발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역시 갔고요. 내일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이 어렵지만 오늘 그래도 보면 이런 느낌, 예를 들면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쭉 보면 저는 제 생각인 거예요. 대부분은 다 반도체 관련주나 아니면 꼬땡땡발에서 관련주인데 헬스케어, HLB, 코미팜, 그리고 뭐 ST팜, 젠백스, 우정바이오 도 있고 약간 바이오 쪽 있죠? 셀리버리라든지 이런 쪽 애들이 조금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바이오 쪽에서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약 바이오 쪽을 한번 조금 몇 종목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하죠. CM제약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딱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웰크론 CM제약 젠백스인데 웰크론 우선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어제도 1차, 2차하고 3차 가느듯하면서 지금 여기서 아예 이렇게 음봉을 빼버렸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도지형 나왔거든요. 아직 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그러니까 22평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22평선을 터치하고 올라와줬고 이렇게 도지형 그림이라고 하면 내일 혹은 다음 주에는 한 번은 저는 좀 뽑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뭐 양봉을 좀 띄워주는 느낌. 그래서 아직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상승에서 뭐 알서포트 어제 제가 간다고 했는데 오늘 또 역시 갔고요.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근데 얘는 뭐 빠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느낌상으로는 워낙 매크로는 마스크의 대장이기 때문에 시젠이 키트의 대장인 것처럼 한 번쯤은 더 이렇게 슬쩍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매동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볼게요. 예, 그 의미는 없는데 지금은 의미는 없는데 개인만 샀고요.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웰크론. 자, 그 다음에 CM제약입니다. CM제약은 시세를 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박스권 이미 CM제약 관심 있으신 많은 구독자분들은 계속 지켜보실 텐데 얘가 그래도 3,500원 이 라인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지금 다행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얘가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자리가 원래대로라면 나와줘야 돼요. 내일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빠져도 월요일날쯤 나와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 박스권을 CM제약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아주 하단이고요. 오늘 선방했어요, 그죠? 지수가 거의 뭐 코스닥 지수가 6% 빠졌는데 3%면 대단히 선전한 겁니다. 진짜 오늘 외인이 좀 많이 샀습니다, 그죠? 외인이 많이 샀어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150억 정도, 그죠? 150억 정도 샀으니까 많이 산 겁니다. 상당히 좀 많이 좀 방어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자, 젠백스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도 제가 그동안에 말씀 안 드렸던 종목인데 강하게 한번 가고 나서는 쭉 밀려서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 젠백스가 되게 세게 갔던 종목이잖아요. 치매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여러 가지가 떴어요.
치매 관련해 가지고 뭐 정말 그야말로 어벤져스 구성해서 치매 관련된 석학들하고의 어떤 그 하나의 팀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 강하게 뜬 이 양봉의 상단과 하단과 상단, 여기를 스탠다드 캔들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을 잡고 여기도 기준을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나누면 이 라인에서의 최하단까지 지금 빠졌다가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이나마 좀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게 한 3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그 매동을 보면 뭐 얘는 외인 기관이 좀 샀습니다. 외인 기관이 샀고, 매동은 그냥 뭐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자, 그렇고 지금 얘가 시간 외에서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얘가 막 27,450원까지 갔다가 공시 하나 떠가지고 빠져버렸어요. 26,650원까지 빠졌는데, 그 공시는 보면 무슨 공시가 떴냐면 얘가 지금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했다 라고 이렇게 떴어요 지금. 근데 이 거래 손실 떠서 빠진 거 치고는 많이 안 빠졌어요. 이게 지금 보면 파생상품에서 평가손실, 그래서 뭐 자기자본 대비 33.55% 빠졌다, 뭐 그런 부분들이고, 하지만 회계상의 손실,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손실이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될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젠백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 방송을 들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알서포트가 더 심각했습니다. 알서포트 140매덕인가요? 그거 그 니케이 옵션 선물 투자했다가 파생 투자했다가 손실 확정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KB금융하고. 근데 그것도 한 4월 정도 빠지고 나서 지금 전고점 거의 탈환하기 직전에까지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크게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 크게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바이오가 만약에 움직인 sek터라고 하면 이 젠백스가 지금 치매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는 좀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언젠가는 코땡땡 바이러스가 빠지고 이런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 얘가 셀트리온, 뭐 셀리버리, 뭐 CMG, 젠백스, 뭐 막 우정바 기타 등등하고 막 엮여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시간에서 나왔던 어떤 공시들은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은 내일 시장에서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악재가 막 엄청나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쭉 밀린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조금 빠졌다가 양봉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종목도 이제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좀 쉽진 않아요. 정말 섹터별로 퐁당퐁당 다녀요. 막 마스크, 어떤 날은 뭐 키트, 어떤 날은 뭐 백신 막 이러기 때문에, 어떤 날은 뭐 알코올, 그거 잘못 들어갔다 물려버리면은 한두 컷도 없이 물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야 된다, 단타 치시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다음 섹터는 어디겠느냐. 지금 바이오가 조금 거래대금 오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는 바이오 쪽도 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종목들 중에서는 젠백스도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뭐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 칠 때 그 정도 수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CMG 제약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대단히 잘 버텨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CMG 제약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더 쭉 빠질지, 역시 여긴 지켜주고 튈지, 저는 조금 지켜주고 움직일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우선은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그 미국 시장이 열리고요. 선물은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죠? 그래서 계속 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스윙도 안 됩니다. 중장기로 해서 들어간다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무조건 단기 트레이딩. 그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 30개 중에서 시세가 좀 받쳐주면서 양봉 띄운 종목, 그 종목에 들어가서 물리셔도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들어가셔서 매매하시는 게 맞다.
안 그러시다라고 하면 현금 보유하시고 기다리시고 충분히 좀 지수가 반등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 아닐까. 지금 당장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잘 견디면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경제에 대한 관념들, 주식 매매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런 좀 시련을 좀 겪으면서 더 배우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그런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항상 가족분들 모두 좀 편안하고 건강하신 그런 주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하루만 더 잘 견디고 하면 내일만 견디면 또 주말이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